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면 전기력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정답은 나의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한다. 도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기력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끼리 밀고 당기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플러스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미는 힘이 생기죠. 그것을 청력 혹은 반발력이라고 합니다. 미는 힘, 서로 밀죠.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당깁니다. 인력이 생긴다. 자, 이러한 전압끼리 밀고 당기는 가상의 힘, 가상의 힘이 아니고 실제 존재하죠. 이 힘을 가상의 선으로 표현한 것을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전기력선. 같은 극성의 전압끼리는 밀고 반대 극성끼리는 당기는 그 힘을 가상의 선으로 표현한 것이더라.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전기력선은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인데 약속을 하기를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에서 정지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거는 좀 의미가 맞지 않은데 해석을 이렇게 한다.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인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한다, 이동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자, 도체에다가 여기다가 전하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실제로 동수가 아니고 숫자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플러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마이너스 좀 더 그립시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상쇄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러면 동일한 극성에 마이너스만 남더라. 그러면 같은 극성끼리는 서로 민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도체에다가 전하를 넣으면 전하는 표면에만 존재합니다. 내부에 밀어서. 그래서 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더라. 전하가 있어야 밀고 당기는 힘이 생기죠. 전기력선 이 내부에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건데, 자, 다시 설명드리면 도체에 전하를 주입 혹은 대전이란 말도 씁니다. 주입 혹은 대전시키면 전하는 반드시 표면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더라. 전하는 없다 말이죠. 전하가 없으면 내부에는 전기력선도 없습니다. 전기력선은 곧 전개라고 하는 거예요. 전개 혹은 전장, 전기장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없더라. 그죠? 주입하면 표면에만 존재한다는 거, 이런 말을 하더라. 그리고 네 번째로, 전기력선은 도체의 표면 혹은 등전이면이라고 합니다. 등전이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플러스는 발산,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한다 그랬죠.
마이너스는 흡입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있죠. 어떠한 플러스한테 전기력선을 받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플러스이면 어떠한 마이너스한테 전기력선을 쏘죠. 이때 그 면에 대해서 요 도체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플러스면 수직으로 나가고 마이너스면 수직으로 받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표면의 이 점 사이의 전압이 똑같습니다. 전위가 똑같습니다. 그것을 등전위면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직으로 나가고 들어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전기력선의 방향이 이 곧 전장, 전기장, 전개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의 출발에서 마이너스로 향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그래서 전기력선의 밀도 단위 면적 내에 전기력선이 몇 개나 있느냐, 이 전기력선의 밀도가 곧 전개, 전장, 전기장 같은 말입니다. 얘 색이랑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즉 전하수가 많으면 전기력선 수가 많고 전기력선 수가 많으면 전개, 전장,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 힘이 세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자, 어떠한 공간 내에 Q 쿨롬의 전하량이 있다. 그 공간의 매질은 예를 들어 진공 공기인 입실온 제로 파라트 퍼 메타이더라. 얘를 진공 공기의 유전율이라고 그러죠. 전하를 유도하는 비율, 꼬우는 비율, 그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전기력선의 수는 Q 나누기 입실론 제로 개의 이시더라. 전기력선의 묶음이 전속선수는 매질, 입실론에 관계없이 그냥 전하수인 Q개와 같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얘 전속선수를 단위 면적당 나타낸 것을 전속밀도라고 그러죠. D. 전속밀도라고 합니다. 쿨롱 퍼 메타 제곱. 단위 면적당 전하수. 걔가 표면에 있는 전하수와 같죠. 이 전하수만큼 전기력선을 발생시키니 표면에 있는 전하수와 같더라. 그래서 얘를 표면 전하 밀도라고 그럽니다. 쿨롱 퍼 메타 제곱.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이러한 성질을 가지겠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을 다시 보면 전기력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를 보면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문제 2번 넘어갑니다. 자, E는 141의 사인 120파이 T의 이러한 방향의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 방향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류를 나타내죠. 전류든 전압이든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압 V는 V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의 볼트이더라. 자,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 자, 얘를 뭐라고 그러죠? 순시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방향은 시간 t에 대해서 이 전압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 값이 바뀐다 이 말이죠. 이때 순시치라는 말은 어떠한 시간 t의 그 각각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 t에 각각을 하는 거. 이게 순시치라고 해요. VM을 뭐라고 그럽니까? 최대치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얘기에서 시로치라는 게 있죠. 시로치는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눈 값이더라.
봅시다. 그리고 오메가라고 합니다. 이 W가 아닙니다. 이거 오메가. 오메가 이렇게 쓰죠. 오메가는 2파이 F더라. 얘를 각속도라고 부릅니다. 각속도. F는 뭐죠? 주파수. 그리고 플러스는 위상이 앞섬을 말하는 것이고, 마이너스는 위상이 뒤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뒤짐을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파형을 이렇게 나타내겠더라. 자, 문제를 다시 보면 E는 141에 사인 120 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인 전압 파형이 있다. 이 파형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 주파수. 자, 주파수는 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메가 t에서 오메가라서 얘가 각속도입니다. 각속도가 120파이라고 이 말이죠. 오메가는 회로에서 배웠지만 2파이 f입니다. 2파이 f. 그래서 2파이 f는 120파이요. 그러면 f는 2파이 넘어가서 120파이 나누기 2파이 하면 파이 해서 60Hz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라번이 되겠네. 60Hz. 자, 문제 3번. 표면 전압 밀도 시그마이더라. 요 대전된 도체 내부의 전속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죠. 문제 1번에서 전속 밀도는 표면 전압 밀도랑 같다. 이래 되는데, 자, 문제 3번 보면 표면 전압 밀도로 대전된 도체 내부라고 그랬습니다. 도체 내부. 자, 아시다시피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죠. 도체에다가 전하를 주입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될 것은 상쇄되고 같은 극성인끼리 서로 밀더라. 그래서 도체에다가 전하를 주입하면 반드시 표면에만 존재한다. 전하가. 그 말은 표면에 외에 중간에는 가운데는 전하가 없더라. 전하가 있어야 전기력선이 있고 전기력선이 있어야 뭐 전속이 있고 하죠. 그래서 내부의 전속 밀도는 0이시더라.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됩니다. 잘 놉니다. 중요하고 내부 전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문제 4번. 자극의 세기 M이죠. 3웨버. 자축의 길이 10cm의 막대 자석이 100A/m의 평등 자장 내에서 20Nm의 회전력을 받는다. 이때 막대 자석과 자장이 이루는 각도는, 자,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자개 혹은 얘를 뭐 자기장 혹은 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개 내에 자석의 작용 힘을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고 어떤 공간 내에 이러한 자기력선이 옵니다. 뭐 H Am/m의 자기력선이 옵니다. 이 자개 내에 길이가 Lm인 자석을 놨습니다. 자, 한쪽은 N 극인이 플러스 M 웨버이고 반대쪽은 마이너스 M 웨버의 자극을 가집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뭐 기본서에도 있고 앞서서 배웠지만 이때 자개 내에 자극이 받는 힘 F는 MH가 되죠. 그죠? F는 MH. 자, 이때 여기가 자극 M이고 자기가 이렇게 가니까 F가 이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그죠? 얘가 F, MH 힘이 되겠죠. 이때 우리는 얘가 회전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 자, 이때 요 각이 세타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힘이 여기서 F에서 이렇게 이동을 했죠. 이 힘을 F-라고 해봅시다. F-. 그럼 F- 값은 요 값은 F- 요 값은 F 값, 요 값이 F죠. F의 사인 세타 값이 됩니다. 그래서 F-는 F의 사인 세타 뉴턴이 되겠네. 힘의 단위는 뉴턴이니까 이 될 테고. 자, 토크 회전력이라고 하는 거, 그죠? 회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에다가 회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에다가 이 길이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뉴턴 메타가 되시겠네. 힘의 단위. 힘은. 자, 그래서 지금 작용하는 힘, 얘가 회전력이죠. 자개 내에 자석이 받는 힘. 그죠? 회전력, 토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크는 힘이 F'로 이동했죠. F'에 그 다음에 길이 L 될 겁니다. 근데 F'는 F의 사인 세타. 그죠? F의 사인 세타의 L. 근데 F는 MH라고 그랬죠. 사인 세타의 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크 T는 MH의 사인 세타 길이가 되시겠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문제 4번에 이런 거네요. 풀이를 하면 자극의 색이 3M. 자, 이런 말입니다. 어떠한 이런 자석이 있죠. 이때 자극의 색이 M 3웨버이시더라. 좌측의 길이 L은 10cm. 그리고 막대 자석이 100A/m. 이렇게 오는 자기력선 자기력선 H가 100A/m이더라. 이때 회전하는 토크가 20Nm 메타였다. 이때 이 막대 자석과 자장 사이에 이루는 각 세타, 그죠? 그게 요 각. 그죠? 요 각은 이래 보면 억각으로서 이 세타와 이 세타 같죠? 그죠? 이때 사이에 이루는 각도 세타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토크 T는 MH의 사인 세타의 L 될 겁니다. 자, 사인 세타만 남기고 넘기면 사인 세타는 토크 T를 MH의 L로 나누어요. 자, 계산기 두드리면 되죠. 세타는 각도를 구하려면 사인의 아크, 그죠? 그리고 토크의 MHL. 이게 사인 아크에 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계산기로. 자, 그래서 토크는 20Nm. 그 다음에 자극은 3웨버. 자개 H는 100A/m. 길이는 메타 단위로 해야 되죠. 10cm니까 메타로 하면 0.1m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면 30도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되시겠네. 자, 차근차근히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 5번. 쉬운 건 아니죠.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 B 간에 2V 전압을 가하여 일정하게 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의 전 전류가 닫기 전 전류의 3배였다. RX 값은 얼마냐? 자, 회로를 돌아보면 이렇게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8옴. 그리고 RX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직렬로 된 게 3옴. 전류 나타낸 것은 이거 이 전류. 이 전류. 자, 이런 말입니다. 스위치를 ON, 스위치를 OFF 했을 때, 열었을 때, 그죠? 자, 스위치를 ON 했을 때의 전류 값은 3배의 스위치를 OFF 한 값과 같다. 그죠? 자, 그러면 스위치를 ON 했다고 여기 닫았다. 그러면 여기 병렬에 직렬. 스위치를 열었으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죠. 그죠? 그때 8과 3은 직렬되겠더라. 자, 그 말은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거죠. 그죠? 이때 우리 전압은 2로 하기로 했대. 얘는 합성저항이고. 자, 먼저 스위치를 ON 했을 때의 합성저항. ON 하면 얘와 얘는 병렬. 그리고 얘와 얘는 직렬. 자, 그래서 그 값은 이렇게 될 겁니다. 8 더하기 RX에 8RX 더하기 3 나누기 2. 얘가 ON 했을 때의 전류죠. 이 값이. 그 다음에 OFF 했을 때는 열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얘와 얘는 직렬이니까. 그래서 8 더하기 3, 11에 대한 전압값. 얘가 3배요. 이렇게 된 거죠. OFF의 3배. ON 값은. 자, 그래서 날리고 얘는 11이 되고 얘 3 남으니까 대각선으로 곱하면 38 24의 RX에 그 다음에 8 더하기 RX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3은 9 걔가 이렇게 하니까 11이요. 그럼 넘기면 24의 RX 8 더하기 RX는 넘어가서 2죠. 2. 자, 그러면 24의 RX는 8이 16 더하기 2RX다. 넘어가면 얘가 넘으면 22가 되겠네. 22RX가 16과 같다. 그러면 RX는 16 나누기 22더라.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약 0.73의 저항값이 됩니다. RX는. 그래서 정답은 다 번이 되겠네. 그죠? 그래, 쉬운 문제는 아니죠. 기능사에서는. 자, 문제 6번. 자, 이런 거예요. 대칭 3상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 관계는 일단 정답은 가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보야겠네. 델타 결선과 Y 결선의 선전류, 선간전압, 상전압 뭐 이런 것들. 자, 첫 번째로 결선을 델타로 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 전류가 상전류. 그리고 얘는 선전류.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상전압.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선간전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델타일 때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V는 E와 같은데 위상차도 없습니다. 0도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V와 E는 위상차가 없더라. 크기도 같고 위상차도 없는 것. 자, 그런데 IL은 루트 3의 RP죠.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됩니다. 그리고 위상은 마이너스 30도로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30도가 뒤집니다. 뒤져. 그 말은, 자, 이 말은 30 마이너스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30도 위상이 뒤진다. 이 말이에요. 뒤진다.
달리 얘기하면 거꾸로 이 같은 말은 상전류는 선전류보다 30도 위상이 앞선다 이 말이죠. 앞선다. 그죠? 그리고 30도라고 하는 말은 파이 나누기 6이죠. 6. 왜? 파이가 180도니까 180도 나누기 6 하면 30 나옵니다. 30 나옵니다. 자, 그죠? 자, 그래서 문제 먼저 다시 한번 보면 대칭 삼상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 관계는 상전류가 상전류가 6분의 파이 선전류보다 앞선다. 선전류는 30도 뒤진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가라고 나왔고 Y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Y 결선. 자, Y로 하면 상에 흐르는 전류 IP, 선에 흐르는 전류 IL. 그리고 상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선하고 선 사이 선간전압은 이렇게 되겠다. 자, 먼저 Y에 있을 때 IL과 IP는 같습니다. 그죠? 직렬이니까. 위상차 또한 없더라. 그런데 선간전압 부위는 상전압에다가 루트 3을 곱한 것이죠. 그런데 30도 앞섭니다. 플러스죠, 플러스. 이때는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30도 위상이 앞선다. 반대로 상전압은 선간전압보다 30도 위상이 뒤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것을 조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벡터를 대고 하면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대충 이 정도는 약간의 암기가 필요하다. 자, 문제 7번 봅니다. 1A/H는 몇 쿨롬인가 이런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어떠한 도선에 양단의 전압을 겁니다. 전압. 그러면 이 도선에 있는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겠죠. 그게 뭐? 전류더라. 전자끼리 충돌해서 열나죠. 걔 열나는 거 RO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류라고 하는 것은 Q 나누기 T다. 단위 시간에 이동한 전하량이 곧 전류입니다. 그래서 쿨롱 퍼 세크가 되죠. 얘가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Q는 전류의 시간 곱한 거죠. 뭐? 암페어 세크 될 겁니다. 얘가 Q의 단위인 쿨롬하고 같은 거죠. 그죠? 암페어 세크. 그러니까 전류량 곱하기 시간입니다. 자, 여기 문제 7번을 보면 1A/H는 몇 쿨롬인가 된 거죠. 그럼 얘 암페어를 세크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럼 쿨롬 값이 되겠죠. 같으니까. 자, 그래서 1A의 hour는 1시간입니다. 1hour. 1시간은 뭐? 60분이죠. 60minutes. 60minutes는 1분은 60초. 그 60분. 그죠? 그래서 1A/H는 3600 쿨롬이 되시겠네. 그래서 답은 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8번 봅니다. 전류와 자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답이 가죠. 가보면 전류와 자속은 항상 폐해로를 이룬다. 폐해로를 이룬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전원에
부하를 가지는 이런 거죠. 회로라고 하는 말. 전류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돕니다. 그래서 폐회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선도체에 I 암페어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얘가 전류, 얘가 자기력선. 자기력선은 항상 이렇게 폐회로를 그렇게 닦이죠. 자기력선은 N에서 출발해서 S로 향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되겠네. 구 번 보겠습니다. 문제 9번. R 15옴, XL 15옴, XC가 15입니다. 이 직렬회로에 100V의 교류 전압 인가할 때 흐르는 전류는 이런 말이죠. R, L, C. 그죠? 얘 15옴. L은 15옴. C도 15옴. 이렇게 되죠. 자, 오hm 값이 줬지만 R과 C는 위상이 반대죠. 그죠? 자, 그리고 얘 L 그냥 쓰면 안 되고 J15 C는 마이너스 J15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Z는 직렬이니까 Z는 R 값이 10 더하기 J15 마이너스 J15 합성이 될 겁니다. J15 마이너스 J15 서로 상쇄되죠. 남는 것은 Z는 15만 남습니다. 자, 여기서 흐르는 전류 여기에 몇 암페어가 흐르느냐 했으니 I는 V를 Z로 나누어라. 전압은 얼마 준다고 그랬습니까? 100V. 100V. 금방 남는 임피던스는 10옴. 그러면 10A가 동전되시겠네. 그래서 정답은 다 번이 될 겁니다. 문제 10번 넘어갑니다. 전장 중에 단위 정전화를 놓았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과 같은 것은 나의 전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전개의 세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전개에 대해서 얘가 전장, 전기장 이런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얘를 알려고 하면 무엇을 배워야 하면 쿨롱의 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쿨롱의 힘. 자, 쿨롱의 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도 전기력선을 얘기했지만 같은 극성은 서로 밀고 다른 극성은 서로 당긴다고 그랬죠. 자, 그것을 전기력선이라 하고 그 힘을 쿨롱의 힘이라고 하더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공간 내에 M1이 아니고 Q1 죄송합니다. 자기력선과 헷갈려요. Q1 쿨럼과 Q2 쿨럼이 거리 R메타 떨어졌다. 이때 매질은 예를 들어 진공 공기더라. 입실론 제로 바라트 퍼 메타 유전율 이렇게 돼요. 이때 극성이 같으면 밀고 극성이 다른 서로 당기겠죠. 그 쿨롱의 힘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에 Q1, Q2 뉴턴이 되겠다. 이때 얘를 진공 공기 중의 유전율이라고 그러죠. 얘 외워야 됩니다.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의 바라트 퍼 메타가 된다는 거. 자, 우리는 여기 1 곱한 것 같죠? 1 나누기 요 값 8.85를 알고 파이 계산기 두드리면 되고, 그러면 이 값이 나옵니다. 얼마 나오냐 하면 9 곱하기 10의 9성의 R 제곱에
Q1, Q2 뉴턴이 되겠더라. 이것을 쿨롱의 힘이라고 합니다. 둘 사이에. 자, 이 쿨롱의 힘은 알겠는데 이 Q1이라고 하는 놈, 이 놈 자체의 힘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그러면 이 Q2 대신에 똑같은 조건에 플러스 1 쿨럼을 놓고 이 플러스 1 쿨럼과 Q1 사이의 쿨롱의 힘을 얘 Q1의 힘이라고 합니다. Q1은 전하죠. 그래서 그 애를 Q1의 전개의 세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Q2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고 싶다. 전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그죠?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 쿨럼을 놓고 플러스 1 쿨럼과 Q2 사이를 Q2 사이에 쿨럼 힘을 재면 걔가 Q2의 전개의 세기가 되겠더라. 자, 그래서 E는 4파이 입실은 제로 R 제곱에 Q1의 전개의 세기는 Q2 대신에 플러스 1, Q2의 전장의 세기는 Q1의 플러스 1. 그죠? 그래서 Q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볼트 퍼 메타 혹은 뉴턴 퍼 쿨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러한 식이 나올 수 있겠네. 자, E라는 식, 요 식에다가 어떠한 Q를 곱했다. 그럼 얘가 똑같죠? 그래서 F는 QE 뉴턴이라고 하여도 되겠다 이 말이죠. 자, 특히 얘 시험이 잘 나오는데 얘는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떤 전개 공간 내에 E 볼트 퍼 메타라는 전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Q 쿨럼이나 놓여져 있다. 그럼 얘가 전기력선이 이렇게 표시된 것은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힘을 미치더라. 그럼 얘가 플러스이면 이렇게 딸려가겠네. 그죠? 밀고 당기고. 그죠? 만약에 얘가 보호가 마이너스면 얘 밀고 얘 당기고 얘 1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전개 내에 전하가 받는 힘 구할 때 이 식을 쓰는 거죠. 그죠? 자, 지금은 문제 10번 다시 보면 전장 중에 단위 정전화를 넣었을 때 전장 중에 단위 정전화, 그죠? 넣었을 때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전개의 세기더라. 자, 그래서 다시 그림 그리면 얘는 이런 말입니다. 어떠한 Q 쿨럼, 얘 전기의 세계는 R메타 떨어진 점에 여기에 전하를 플러스 1 쿨럼을 넣었다. 매질이 입실은 제로일 때 이 둘 사이의 쿨럼의 힘이 F는 4파이 입실은 제로 R 제곱에 Q에 얘 플러스 1 쿨럼 곱한 거죠. 얘를 기호를 E를 쓰자 이 말입니다. E는 4파이 입실은 제로 R 제곱에 Q 볼트 퍼 메타 이런 말이죠. 그죠?